조르지뉴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 조르지뉴가 지금 상태면 거의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정관 수술을 당한 거다. 아,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랄까 묶어버린 거야. 그냥 그런 수술. 그러니까 수술. 와, 전반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존나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 이 아스날의 압박 덕분에 경기가 굉장히 재밌어졌는데 결국 이 아스날의 압박이라는 것은 첼시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조용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르지뉴를 일단 묶었어요. 조르지뉴를 묶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9개 팀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조르지뉴가 묶였고 근데 프레스를 세게 걸다 보니까 조르지뉴가 못하고 있는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조현영이 찍어주는 다비드 루이즈. 다비드 루이즈의 패스도 약간 묶이는 그렇지. 그게 있어요. 다비드 루이스의 롱패스가 나왔을 때 앞쪽에 있는 윙포워드들 그리고 아자르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짓거나 기회를 만드는 그런 그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마저도 잘 안 나왔고 물론 한 번 정도 나왔는데 네. 대응을 잘했었고 또 운이 나쁘게도 좀 골대를 스치면서 골대에 좀 아쉽게 골대를 벗어나는 그런 슈팅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의 패기가 전반전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 지금 맨유가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2 이상 밀리면 우리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완전 결사항전의 의지를 갖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게 먹히고 있고 최근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엉망이었는데 지금 귀두 수비가당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레이라의 폼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램지도 어차피 지금 유벤투스로 가는 게 굉장히 확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해주는 것 같고 자카가 실수가 한두 번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늘 왼발에서 넣은 빌드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패스의 정확성이 이제 높은데 원래 자카가 그걸 잘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스날 수비를 먼저 얘기를 했지만 자카가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패스를 시원하게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의 압박이 없었을 경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오늘 상대의 압박도 당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압박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선과 제가 말했을 때는 미드필더 2선과 최전방 1선이 좀 따로 놀아요. 그렇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특히나 아스날이 수비를 했을 때 뭐가 좀 오늘 좀 주요한 게 있냐면 운이 좋아요. 그래 다 걸려. 네. 막 쫑나거나 패스했을 때 다 걸려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첼시도 그 부분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전 거기서 그렇게 운이 좀 따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바메양의 수비다. 오바메양이 지금 굉장히 나이스한 태클 2번을 했고 그러니까. 라카제트 수비가 난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라카제트 원더골 이런 게 빵 터지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반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득점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라카제트 그거 툭툭 치면서 슈팅은 할 수 있어요. 와 근데 거기서 왜냐 볼이 몸하고 좀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꺾어 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찍어서 올려서 상단을 노리냐. 이거는 케파 입장에서는 한숨 나오죠. 막을 수가 없어요. 가봉맨도 수비 가담서부터 몇 번의 빠른 역습 찬스에서 스피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카제트가 최근에 폼이 좋았잖아요. 간간히 지속적으로 득점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쓰니가 불만이 있었지. 그렇지. 교체 아웃되고 교체로 빠지니까 장갑 던지고 막 그랬는데 어찌됐든 후반전에 또 에메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이면 오바메랑 라카제트 둘 다 빼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시엘리 어깨슛까지. 어깨슛. 나는 되게 잘 돌려놓은 줄 알았어. 왜냐면 돌려놓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엄청 뭐가지 힘이 좋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깨를 맞고 들어간 거야. 그거는 여러분 돌려놓을 필요가 없어. 여기 그냥 이렇게 가니까. 맞고 간 거예요. 각도만 그냥 바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고 여러 가지로 운도 따라주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 운을 만들어낸 것은 아스날 선수들의 활동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아스날이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세 발을 더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 이때 제가 봤을 때 지루를 투입하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아스날이. 그 점이 이제 좀 사리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거 첼시는 조르지뉴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 조르지뉴가 지금 상태면 거의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정관 수술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랄까 묶어버린 거야. 그냥 그런 수술. 수술. 정관 수술. 그냥 그런 씨가 안 나와. 그냥 그런 선수가 되는 거야. 발기만 된 거야. 그렇지. 뭐가 안 나오는데. 그냥 그런 수술을. 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첼시 팬들도 좀 후반전을 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볼 게 뭐냐면 아스날의 수비가
그렇게 극도로 완벽하진 않아요. 아스날은 불안정한 네. 팀입니다. 이러고도 나중에 어떻게 실점을 할지 모르는 팀이기 때문에 첼시는 꾸준히 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전에서도 뭐 그 알론소가 골대 맞추는 장면도 있었고 그것도 허용했었고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물론 코실레가 잘 버텨주는 것도 있었고 뭐 콜라시니악이 크로스를 커트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쭉쭉 올라오거든요. 강한 패스가.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2대0 분명히 아스날 팬들도 불안합니다. 좋다. 전반전 잘했지만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아스날이면 이거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후반전 어떻게 될지 정말 재밌는 경기입니다. 경기 순삭됐습니다. 후반전 순삭도 기대하겠습니다. 와 후반전에도 첼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이게 전혀 변한 게 없고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 첼시가 어떤 뭔가 도전을 하지 못하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오버페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체력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첼시가 공격을 했을 때 그 중심에서 코시엘리가 다 끊었어요. 다 끊어줬어요. 코시엘리가 아주 좋았을 때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의 공격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었고 뭐 전반전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르지니 후반전에 더 똥이었습니다. 조르지니 얘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왜냐면 이게 사리볼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사리의 뇌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는 사리 축구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백패스도 너무 많고 네. 전진 패스 할 때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와 번뜩인다 이런 패스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패스 미스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첼시의 공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자르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협력 수비를 통해서 아자르의 공격도 잘 막아냈었던 아스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실 지루 교체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루를 썼으면 지루를 이용하는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루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공격도 실종.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한 형도 경기 중에 지적을 했지만 사리가 베스트 11도 너무 똑같고 EPL의 어떤 그 리그 운영 자체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11 뭐 선수가 없으면 베스트 11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베스트 11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와중에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첼시가 빅6 중에서 최소 득점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맨유가 더 많이 넣었어요. 요즘에 쫙 그러니까 펼쳤거든. 첼시 경기가 재미가 없는 그래.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지루를 선발로 좀 쓰는 패턴을 좀 더 높이든지 그러니까 선발로 쓰는 경기를 좀 더 많이 가져가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루가 지금 본다면은 12월 13일 날 네. 유로파 때 득점 이후에 지금 현재가 득점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루 너무 퐁당퐁당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나오면 골 못 넣습니다. 감이 살지가 않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를 투입하되 넣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투입한단 말이야 지루를. 의미 없는 그냥 교체. 그다음에 그렇지. 나머지 교체 카드도 코바치치랑 로스 바클리 똑같고 매번 똑같은 교체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쟤네 뻔하지 이렇게 나올만 하죠. 그러니까 사리 감독은 내가 볼 때 지루에게는 신뢰가 없는 것 거야.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는 그냥 안 쓸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과인을 원하고 있고 이과인 들어온다면 또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긴 있을 네네. 겁니다. 사리가 또 써본 선수니까. 근데 조르지뉴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스날은 후반전에도 괜찮았는데 문제가 하나 되는 건 딱 하나. 외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방구석 토크를 통해서 찾아갈 건데 오랜만에 복귀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벨레린이 또 부상을 당했는데 큰 부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응급처치를 좀 과하게라 할까 응급처치를 좀 단단하게 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거든요. 나갔거든요. 네. 시간도 좀 꽤 걸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벨레린의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부상에 대한 어떤 그 여부가 그러니까 부상의 어떤 강도 여부가 중요한 아스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후반전에 이워비를 투입 또 라카제트 또 뺐잖아. 또 뺐죠. 근데 뭐 이번에는 라카제트가 득점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기분 좋게 나가긴 편안한 했어요. 마음으로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교체 투입된 이워비와 엘레니 특히나 저는 엘레니의 모습을 유로파를 좀 많이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엘레니의 모습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집트 쩌리가 쩌리가 아니야. 쩌리.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엘레니가 계속적으로 뭐 경기를 투입되고 나서 지배했냐 이건 아니지만 아스날이 어쨌든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엘레니가 볼을 잡고 패스를 백업. 공간으로 넣어주었을 때에 첼시 수비진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장면이 한 두 차례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중후반 이후에 엘레니의 이 패스가 아스날이 계속적으로 텐션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중원 지역에서도 많이 띄워주면서 수비도 잘했고요. 전체적으로 첼시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았었고 전술적으로도
너무 똑같은 전술. 계속. 어. 그러니까 사리는 예전에 나폴리가 잘 나갔을 때도 플랜 B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 플랜 A가 지금 이 필이 안 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데뷔를 하면서 첼시의 공격을 잘 막아냈던 아스날의 수비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리의 제가 오늘 경기를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플랜 A 뭐 확고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너무 그 전술 하나를 잡아놓고 선수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는 선수의 컨디션 다 안 좋잖아요? 그럼 그 끝이야. 그래, 그럼 이제 감독이 그걸 조절해줘야 될 거 그렇지. 아니야. 뭘 바꾸든지.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조르신을 빼고 그 질을 집어넣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첼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체 득점이 40득점이잖아요. 이제 40 됐어요. 빅6 중에 최소 네. 득점인데 아자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밖에 못한다? 문제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첼시 경기 여러분 재미없어요 요즘.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첼시가 대량 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2골, 3골, 4골 넣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 들어서 더 간파가 돼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리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도 우리도 바로바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빼먹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음 라운드 한번 지켜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